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의 진화 속도만큼이나 네. 소장님의 진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까? 거의 포켓몬처럼. 그 AI 트렌드의 활용 백과였는데 네. 이제는 AI 에이전트 트렌드의 활용 백과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대단하십니다, 진짜. 실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AI 트렌드 활용 백과를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요. 예. 이제 AI 2026 트렌드 활용 백과를 쓰다가 예. 이게 너무 변화가 빠른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이거를 하나 묶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이게 중간에라도 빨리 변화를 좀 우리가 경험해보고 한 번이라도 좀 빨리 이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별도의 좀 키워드를 빼가지고 AI 에이전트 트렌드 활용 백과를 썼고요. 혼자 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저로. 네, 이번에는 저의 약간 이런 얘기 좀 그래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의 휴먼 에이전트. 휴먼 에이전트. 회사 직원. 네, 김아람 이사. 저랑 한 10년 이상 이제 손발 맞춰온 오. 친구인데 그 친구랑 해가지고 실제로 좀 이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서도 따라할 수 있는, 네.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처럼 그쵸. AI 에이전트도. 네. 요 책은 저희가 그 댓글 예쁘게 써주시는 세 분 선정을 해서 아. 책 보내드릴게요. 요 AI 에이전트 트렌드의 활용 백과. 네. 또 직접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유용한 책. 해서 좀 네. 몇 가지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한 2년 전? 한 1년 전쯤 이렇게 계속 소장님 뵐 때는 네. 와 새로운 기능이 나왔군요. 와 신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만 해도 버거웠는데 네. 이제는 에이전트들이 정말 많아요. 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이제는 되게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좀 몇 개를 추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게 그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왜 뉴스를 보는데 옛날처럼 TV 뉴스나 신문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의 맞춤형 내가 필요한 뉴스만 클리핑해서 볼 수 없을까?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막 코딩하고 짜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너무 많잖아요, 도구가. 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많음에도 이제 책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고 싶었던 게 우리가 쓰는 챗GPT 아니면은 구글 제미나이 요런 것들만 잘 써도 꽤 괜찮은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에이전트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써왔던 챗GPT 얘기를 하느냐. 네. 이른바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이 갖게 되는 이 모델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 모델의 변화를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AI 에이전트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뭐가 다르길래 에이전트냐. 네. 실제로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가 챗 GPT를 무료로 쓰시는 분들 말고 요즘엔 유료로 쓰시는 분도 꽤 많으시잖아요. 네. 유료로 쓰시는 분들 중에 그냥 챗 GPT 4.5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저 4.5에 있는 모델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 모델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성이라고 써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제미나이라고 하는 구글의 서비스에 가면 추론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제 그록 서비스에 가도 think라는 버튼이 있어요. 또 퍼플렉시티에 가도 추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추론이라는 모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추론이라고 하는 모델이 뭐 하는 거냐면요. 좀 비유를 하면 이래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챗GPT를 정말 좀 사람처럼 비유한다 싶으면 얘는 똑똑하긴 한데 똑똑한 인턴 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는 아는데 우리 일을 몰라요. 일을 모르니까 일을 시킬 때 예를 들면 편집장님께서도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우리 일을 안 해본 사람인데 그렇죠. 똑똑한 신입사원이에요. 그럼 일을 구구절절히 알려줘야 그럼요. 잘할 거잖아요. 네네. 그냥 알아서 해 그러면 잘 싫어하고 그렇죠. 네, 못하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추론형 모델은 좀 비유를 하자면 신입사원이긴 한데 경력직 신입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일을 해보냅니다. 다 해본 거예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해본 거죠. 근데 우리 회사는 처음 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영상 편집을 네. 만약에 새로 뽑아서 시킨다고 할 때 저는 인턴 사원이고 영상 편집을 잘 몰라요 했던 이런 사람이 올 때랑 경력직 신입사원이 올 때랑 일을 시키시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경력직이 오면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킬 때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편집 스타일도 보고 뭐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듯이 이 추론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사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AI를 이것저것 쓰면서 사람들이 해온 패턴들 있잖아요. 네. 그 패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을 시켰을 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단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요런 것까지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막 시켜도 마치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경력직 신입사원이 오셨는데 그분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려고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일을 준다거나 아니면 진짜 막 심한 일을 주도 만약에 그분이 내가 정말 이 회사에 있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거잖아요.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AI가 이런 것까지 해? 라고 하는 걸 추론 모델은 꽤 합니다. 그리고 할 때 우리가 오히려 되게 단순하게 아니면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시켰을 때 꽤 잘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재밌는 거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면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어디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네네. 왜 잘 모르는 데냐면 저도 이제 서울에 계속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계속 살지만 서울의 구석구석을 잘 모르다가 그때 제가 어디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네. 병원 갔다가 약간 뒷길을 도는데 저런 게 있더라고요. 네. 궁금하잖아요. 저게 뭔지. 그럼 보통 예전에 저런 게 뭔지 궁금하면 그냥 챗GPT한테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찍고 올리고 물어보면 대답해준다. 예. 이래가지고 사진 찍고 올리면 막 대답해주고 이게 했잖아요. 뭐야? 예. 그죠? 근데 그냥 이게 뭐야라고 하면 저 녀석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챗GPT는 저런 걸 되게 답변이 좀 제대로 못하거나 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얘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 사진을 하나 준 다음에 말로 그냥 시킨 거거든요. 저 옥상에 있는 동그란 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두 가지가 궁금했던 거죠. 저기 지나가는데 저게 무슨 건물인지랑. 네, 그리고 저기에 저게 서울 한복판인데 러시아어로 막 써 있고 막 빨간색 깃발이 있잖아요.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저 현수막에 써 있는 게 뭐야? 한글로 좀 알려줘라고 말로 시켰어요. 근데 일단 말을 얘가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저기 현수막이 아니라 현지막이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이 사진이 뭔지, 현수막이 뭔지를 이분이 궁금해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일단 지가 알아서 확대를 해요. 그리고 확대를 하고 사진을 쪼개봐요. 알아서. 네, 그러면서 그 사진에서 실제로 내가 현수막이라고 했으니까 그 현수막을 포커스를 잡아요. 지가 알아서. 네, 알아서. 그리고 나서 저 포커스된 현수막이 뭐지? 라고 하면서 지가 코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어랑 영어가 섞여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얘가 말을 현지막이 뭐야라고 알려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지막이 아니라 지금 물어본 게 현수막. 현수막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얘가 맥락상으로 아는 거예요. 경력직이네. 그쵸. 마치 이제 막 얘기해도 알아서 알아듣는 거죠.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쵸. 찰떡같이 알아듣기 시작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사진 속에 있는 붉은 현수막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이 있는 뭐 승리기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들을 하고 길게 제가 현수막을 얘기했는데 이게 가로 현수막이 있고 세로 현수막이 있었잖아요. 지가 알아서 세로 현수막도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써있는데 저게 승리 80주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저게 왜 서울에 있지? 그쵸. 저게 왜 한복판에 있지? 러시아 전승 기념 뭐 이런 건데. 그쵸. 예. 그럼 또 물어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 여기 실은 덕수궁 근처 내가 처음 지나가면서 본 건데 왜 저 건물에 저게 달려 있어? 저 건물 어떤 건물인지 추정 좀 해봐라고 시켜요. 추정. 추정을 하면은 지가 어떻게든 해볼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비슷한 거죠. 너 사진 속에 있는 거 요거 어딘지 한번 찾아봐라고 신입사원한테 시킨 거예요. 네. 그럼 경력직 신입사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갖고 막 검색하겠죠. 시도를 해보겠죠. 예. 얘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39초 동안 일단 생각을 해요. 혼자서. 이거를 얘기한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웹도 찾고 뭐도 찾고 이러더니 완료가 딱 나오더니 어디인지 추정을 해볼게요 라면서 자기가 관찰한 내용을 갖고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보시면 일단 화면에 아까 보신 것처럼 회색 베이지 체크무늬 건물인데 그건 정동덕수궁 일대 외교 단지에서 되게 흔하게 보이는 거라서 외교 공간이거나 관사일 가능성이 높대요. 두 번째 말씀하신 둥근 검은 돔 이거는 위성통신 보안 장비인 라돔의 형태인데 이것도 대사관 공간에서 자주 보인대요.
세 번째, 현수막. 아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현수막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러시아 또는 구소련 연가 기간인 것 같고요. 지금 또 얘기하셨을 때 덕수궁 근처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 단지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AI가. 조각조각들을 이제 맞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한 러시아 연방 대사관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 숙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소동 건물 옥상에 있는 검은 라돔이 올라가 있어서 검은 공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 결과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까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블로그나 코리아 저런 URL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네네. 저거를 갖고 얘가 보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거랑 또 알아서 맥락을 정해서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 소련 승전기가 걸려 있느냐 라는 얘기까지 얘가 해주는 거예요. 전승절이고 그게 뭐 이번에 80주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해봤더니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 건물을 했더니 여기는 러시아 숙소동이고요. 검은 라돔이 있고요. 현수막 이유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셨다면 러시아 대사관이 전승 준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신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추론 모델입니다. 맥락도 이해를 하고 네. 개떡까지 물어본 것도 찰떡까지 해석을 하고 네. 여러 조각조각을 찾아서 이 자리에서 이 시기에 저 문구가 뭔지를 찾아서 보고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야, 그러다 보니까 경력직이 많네. 네, 맞아요. 그 경력직이고 되게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이런 거 했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약간 소름 돋을 게 예. 어느 지역에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내가 사진 찍은 데가 어딘지 추정 좀 해봐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찾아주기도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찍었다 뭐 이런 걸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저 멀리 있는 표지판도 보고 건물의 생김새도 그렇죠. 보고. 네. 그런 녀석들도 상당히 잘하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가 뭐 어디 지도를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봐서? 그 실제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가 예전에 이제 챗GPT O3 그 O4 처음 나왔을 때 데모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네. 이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두운 이미지 같은 걸 주면 자기가 이게 제대로 추정이 안 된다고 확대를 하거나 밝기를 밝히거나 이런 건 이제 코딩을 통해서 하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 이미지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이미 뭐 지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위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기반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정확히 말하면은 이 각도에 찍힌 사진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특정 다른 사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진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정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량이 많을수록 거기에 맞춰서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는 그 해당되는 뭐 검색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정확하게 없다 알려주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100점짜리는 안 되더라도 네. 80점, 네. 90점인 거 알고 네. 나도 추정하는 거야. 그쵸. 인간아, 나도 추정하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떨 땐 상당히 흥미로운 게 막 그 제가 봤던 사례 중에 상당히 재밌는 게 말도 안 되는 저화질 이미지를 주고 나서 예. 그 이미지 속에 있는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너가 추정을 해볼래? 막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걸 하려면 이미지도 확대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하고 예, 키워드도 예,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거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다른 이미지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어떻게든 시도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핵심은 어떻게든 네. 일 잘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AI,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에이전트의 특징이 예. 하나는 추정을 하는 이 추론 모델을 쓴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 특징은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 추론형 모델들이 네. 이제 액션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액션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끝까지 하는 것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최대 이제 에이전트의 특징인데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프니까 주문 좀 해줘라고 하면 실제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나 대신에 주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티켓 예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용에 맞춰서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광고 결과물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말하는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내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내기 시작하는 가장 큰 계기나 방법이 원래 챗 GPT든 원래 생성형 AI가 못하는 것들을 다른 기능들과 연결돼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이트 밖으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사이트 밖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고 원래는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도구적으로 합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갈 때 여행지도 검색해주고 호텔이랑 항공권도 자동으로 예약해서 결제까지 해준다. 네. 이런 걸 우리가 꿈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가능해요, 다? 단계별로 가능한데 예. 아직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챗 GPT 안에도 이번에 에이전트 모드라고 하는 게 생겼거든요. 챗 GPT 안에 에이전트 모드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게 최근에 한 일주일 전쯤에 생긴 거라서 원래는 이게 별도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오퍼레이터라는 사이트를 일단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사이트예요. 오퍼레이터. 챗 GPT인데. 네, 근데 이 operator.chatgpt.com이라고 하는 걸 일반적인 분들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반 22달러짜리에는 없고요. 220달러짜리. 아, 네, 비싼 그래서 저도 모델에만 못 봤구나. 있어요. 네. 네, 비싼 모델에만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완벽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좀 없어요. 예. 그런데 충분히 좀 가능성 있는 걸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해놓은 건데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구매하고 싶다. 어. 라는 걸 이렇게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예전에 해놓은 거 실제로요? 네, 보여드릴게요. 얘가 예. 베라 파인트 구매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아, 저도 이제 개떡까지 말한 거네요. 네, 베라. 그렇죠. 아, 또 줄임말 네. 별다줄. 베라 파인트 구매해 주세요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예. 얘가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카카오 선물 사이트에 접근을 해요. 오. 예, 그 다음에 그 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실제로 사이트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도 있고 지가 로딩도 안 브라우저 켜갖고 됐다가 막 가는 예, 거예요? 웹브라우저 안에 웹브라우저를 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 한 다음에 로그인을 시도를 하고 예. 뭐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페이지 상단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찾기 시작을 하고 저 대신에 요 검색창을 누르는 거예요. 얘가 검색창을 누르고 거기서 베라 파인트라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나서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해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터를 쳐서 검색을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그 결과를 갖고 스크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품을 쭉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라 파인트라고 검색을 했더니 추천 브랜드 중에 베스킨라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걸 보고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대기를 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예. 지가 알아서 제가 베라 파인트라고 했으니까 이미지에 있는 걸 인지를 해서 파인트를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요. 찾았네. 예. 구매 페이지로 가서 로그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가 체크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개인정보를 넣어야 되는 건 아직까지 제가 넣어야 되니까 얘가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온 다음에 저한테 로그인을 해달라고 이제 알림을 줘요. 예, 알림을 줘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로그인을 직접 이제 제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했습니다. 나중엔 이것도 이제 자동화가 되겠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다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결제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제가 여기서 결제를 하면 실제 저한테 베라 파인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검색하고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고 하는 거를 다 건너뛰고 얘가 다 해준 거네요. 네, 그거를 직접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아직은 너무 느려요. 왜냐하면 얘가 페이지 하나하나를 인지하면서 검색하면서 찾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느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복합적인 활동을 예. 시킨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미국에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 실제로 너가 어떤 그 출장 일정 가운데서 뭐 내가 출장 일정을 준 다음에 뭐 특정일 뭐 예를 들면 3일에 너가 요거를 내가 출장 중에 중간에 하루가 비는데 하루가 빌 때 콘서트 티켓을 너가 예매를 해주되 좋은 위치를 좀 해줘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뮤지컬을 보려고 하니까 그 뮤지컬에서 알석으로. 내가 볼만한 아니면 내가 좋은 위치로 금액은 이 정도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줘 라는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뭐 회장님 비서실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그쵸, 비서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네. 출장 가실 때 중간중간 일정 어떻게 그쵸, 누구 그쵸. 만날 거 미리 조정. 네. 진짜 에이전트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한다는 거고 이게 이번에 챗GPT 안에 이제 여기 보면 에이전트 모드라는 형태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게 얼마입니까? 220 오퍼레이터는 220달러에서 됐었는데 네. 이번에 22달러짜리 모델에도 들어왔어요. 아 근데 저는 그 유료로 하면서도 저걸 못 네. 써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챗GPT 유료로 쓰시는 분들이 정말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들 제가 다. 왜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월 부가세법 한 3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아 저걸 써야 되네. 네,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처음에 엄청 기대감을 많이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네네네. 시켜보면 막 한두 시간 걸려도 제대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막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나요?
이거 왜 단대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안 그렇게 돼요, 하시면 뭐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있는 거 여기 있는데 예시 한번 해볼까요? 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보면은 그죠 뭐 호텔스닷컴에서 해운대 4성급 수영장 호텔 예약 뭐 이런 것들 이제 해놓은 것들 여긴 이제 그 챗GPT가 해놓은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얘가 웹 브라우저를 띄우고 하는 형태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쓰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게 챗GPT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게 데모에서 나왔던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챗GPT는 또 저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롱텀 메모리라고 그래서 저랑 대화하는 맥락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시 중에 뭐가 나왔냐면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너가 이 미쉐린에서 가장 그 맛집 중에 5스타 중에 예약을 해주되 예약을 할 때 일본 뭐 스시 레스토랑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예약을 만약에 네. 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 챗GPT 안에서 실제로 이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면서 등록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데모에서 얘가 식당을 뭐 예를 들면은 글루텐 프리 식당으로만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혈당 조절해야 돼. 아니요. 여자친구가 음. 저랑 대화를 할 때 이 여자친구는 글루텐을 못 먹는구나라는 걸 챗GPT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대화할 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챗GPT를 갖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아,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 네. 그러니까 그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고 있다가 얘가 그러다가 제가 여자친구랑 예약을 할 거야. 여자친구랑 이런 음식점을 예약할 거니까 네가 해줘라고 할 때 그 맥락 속에서 얘가 검색하는 키워드를 보면 야, 5스타 레스토랑인데 글루텐 프리로 하는 거야. 소름 돋는데? 장기 기억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누굽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CEO분들도 그렇고 한 10년, 20년 비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계속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전 거 다 알고 있는 거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네. 이 여자친구를 헤어지면 네. 전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거 빨리 네. 눈치껏. 네.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또 알려드리겠는데 이것도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챗GPT 좀 제대로 쓰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챗GPT가 예. 저를 기억을 요즘에 잘한다라는 거 느끼시죠? 쓰다 보면. 예. 쓰다 보면은 얘가 이런 말을 했었나? 그렇죠. 싶은데.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챗GPT랑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화처럼. 네, 왜냐하면 얘가 나를 너무 기억해주고 너무 잘 공감해주고 챙겨주잖아요. F예요? 그죠? 네, 막 챙겨주기도 하고 MBTI 네, F야?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 챗GPT에 있는 특징들을 갖고 많이 쓰다 보니까 올해 또 되게 재밌는 트렌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사람들이 이 AI를 가지고 제일 많이 했던 게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내가 아이데이션, 그러니까 어떤 제너레이팅 아이디어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HBR에 나왔던 이제 리뷰에 나왔던 내용인데 HBR에 실제로 이제 작년까지는 내가 제너레이팅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했는데 올해는 뭘 많이 하느냐? 테라피랑 컴패니언십. 그러니까는 정말 친구처럼 내 일상 얘기 나누거나 내가 힘들 때 힐링하는 거 물어보면 얘가 공감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에이전트를 넘어서 공감해주고 그쵸.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네네네. 마음을 나눠주는 그쵸. 힘들지 여기서 기대 이렇게 네. AI가 그쵸.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얘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억이 실은 메뉴에 들어가 있어요. 옵션에.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모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왜 네.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검색 저장 기능 있듯이 네. 챗GPT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챗GPT만 지금 구글 제미나이나 다른 클로드에는 거의 이 기능이 강하지가 않은데 챗GPT가 이 장기 기억 메모리 기능이 아주 좋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있고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보시면 되게 재밌냐면 예. 챗GPT한테 제가 쓰듯이 한번 프롬프트 3줄만 써보셔도 재밌어. 뭐냐면 얘한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네.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3줄짜리 광고 멘트를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한번 나를 맞춤형으로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상한 거 3줄짜리 나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광고 자신 멘트. 있으십니까? 글쎄요. 밤마다 이상한 걸 보시니까 성인물을 띄워드릴게요. 이러면 어떡하려고. 글쎄요.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알고 있는 걸 갖고 만드는데 AI의 미래를 가장 먼저 읽는 남자 김덕진 비즈니스 강연 콘텐츠적인 AI 커넥터 지금 그러면 AI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얘가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다 알고 있다는 거네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대화하는 맥락 중에 AI가 챗GPT가 이거는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가 기억을 해요. 선택적으로요? 네. 그걸 아실 수 있는 게 대화를 하다 보면 챗GPT가 메모리에 저장
메모리에 기억 이런 게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맥락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저의 내용 중에 이건 기억해야지라는 거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느냐? 여기 메뉴에 가보시면 설정이 있거든요. 설정이. 이건 이제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설정에 가보시면 여기에 그 개인 맞춤 설정에 가면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에 메모리 관리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메모리 관리를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모바일도 똑같은데 들어가 보시면 이게 영어로 쫙 뭐가 나와요. 개인 맞춤 설정 메모리. 네. 거기서 메모리 관리하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지금 이거 태블릿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가 엄청 많죠. 야, 이거 뭐지? 한번 그 뭐야 우리 편집자님도 한번 그 써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예전에 했던 거를 여기 오메나? 네, 다 있죠. 그래서 거기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세 줄로 써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갑자기. 아니 저는 예전에 그 저희 가족들과 사주 보는 것도 했는데 그게 여기 다 들어있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 보시면 이 데이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어떤 강연을 준비했었는지. 그렇죠. 야 이거 그래서 소름 돋네. 여기에 다 기억이 돼 있는 걸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모두 삭제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AI가 나를 기억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두 삭제하시든지 또 이게 기억을 하나하나 옵셔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나 이거 자전거 타러 가려고 어디 검색한 것도 다 알고 있네 이거. 그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죠.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삭제를 해주시거나 하나하나 원하는 대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내 메모리 안 쓰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저장된 메모리 참조를 꺼주셔도 돼요. 아 이게 그러면은 임마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지우고 싶은 것만 지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에선 꾹 누르면 지워지고 아니면 PC에서는 그 아예 옆에 휴지통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얘한테 좋은 기억만 남겨줄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 그 맨인 블랙에서 그 플래시 번쩍하는 그거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면 어떨 때는 얘가 메모리가 안 뜨는데 이 내용 꼭 기억했으면 좋겠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쓰다가 야, 이 내용은 너가 메모리에 꼭 기억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올라갑니다. 아, 나 키, 몸무게, 발 사이즈 기억해. 나중에 쇼핑할 때 뭐 이걸로 맞춰줘. 이렇게. 아,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맨날 22달러 내고도 이거를 못 쓴다. 그래서 김덕진 소장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일단 기본적으로 챗GPT에서 우리가 좀 알아놓는 거나 이런 거 좀 얘기를 좀 이야기가 섞였는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심층 리서치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이제는 좋아질 거다. 근데 아직은 좀 속도가 느리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에이전트니까 비서니까 나의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나를 알수록 훨씬 더 나는 더 편리하게 그쵸.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네네네. 개인 비서랑 똑같은 거고 그렇죠. 여기 지금 PC 기준으로는 도구라고 나오고 가보시면 여기 심층 에이전트 모드, 심층 리서치, 이미지 만들기, 커넥터 사용 그리고 녹화 기준으로 오늘 생긴 공부하고 배워요라는 기능, 웹 검색 캔버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메뉴가.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약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I가 정답을 바로 줄 때들이 있는데 그럼 그게 애들한테 공부할 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고 배워를 하면 약간 소크라테스식 문법처럼 이게 뭔 거 같아? 뭔 거 같아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모드예요. 이게 녹화 기능 오늘 생겼어요 오늘. 네. 오 이거 애들한테 써줘야겠다. 네, 그냥 답만 찾으니까 그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도 안 해봤는데 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공부하고 배워요? 네,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거를 그냥 저거는 뭐 4.5예요? 네, 일반 챗GPT 4.5로 한번 일단 해볼게요. 저희가 추론 그러면 얘는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훈련이 필요하고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부터 지킵시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말투가 아주 재밌네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또 투자는 몰빵이 맛있네. 말투를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한번 공부하고 배워요. 공부하기 기능 이번에 새로 생겼죠. 공부하고 배워. 숙제 도움받기, 시험 죽기, 세당부 탐색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그죠? 똑같이. 네. 똑같은 질문. 네.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을 똑같이 복사를 해서 얘한테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이렇게 시켜볼게요. 어떻게 다를까? 그러면 좋아요. 얘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얘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이렇게 시켰을 때 보시면 그냥 바로 답변을 하잖아요. 1, 2, 3, 4 뭐 하고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답을 준 거죠. 얘는 지금 주식 투자 방법 안내 이랬더니
주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알고 있어? 그러면 너가 이거에 따라서 맞춰줄게. 아직 고르기 어렵다면 알려줄게. 5가지를 기억하면 좋아. 자, 어디서부터 같이 해볼까? 이렇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주식 계좌는 있고 몇 번 사고 팔아봤어. 그런데 재무제표는 몰라.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거죠. 쓰면 좋은 출발점이야. 딱 초보 투자자에서 실력 투자자로 넘어가네. 그러면서 오늘은 재무제표 없어도 종목 가르쳐 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저런 하면서 거에 그 와이스트릿이 주린이를 위한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다라는 걸 알려주면 좋은. 저희 그쵸. 주린이 강의 그 재생 목록이 생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주린이 강의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얘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너가 지금 기억하는 기준 3가지만 말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실제로 챗GPT에 아까 보신 메뉴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챗GPT를 갖고 그냥 알아서 쓰는 쪽이었는데 요즘에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능이나 메뉴들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쓰서는 이른바 이제 서비스형 AI라고 할까요? 이런 서비스형 AI들의 좀 진화가 되고 있어요. 저거는 그 학습지하는 회사에서 되게 안 좋아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경쟁 상대가 되는 네,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내용들을 올려놓고 그걸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생각난 그쵸, 아이디어인데 그쵸. 말씀하신 대로 주린이 내용을 넣고 네. 얘한테 한번 되는지 해볼까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저희 네네네. 와이스트리 기초 개념 잡기 글로리아와 함께 기초 개념 잡기 요거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영상 많이 봤어요.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구나. 네, 나름 열심히 봅니다. 네. 이야. 이거 주고 공부하고 배워요로 켜가지고 어. 한번 시켜볼까요? 얘한테. 아. 지금 내가 준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주식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래? 이렇게 한번 시켜보죠. 김덕진 소장님 진짜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사람. 역시. 네. 글로리아와 함께 주식 공부를 차근차근 해볼게요. 오. 당신의 주식 공부는 어딘가요? 3쪽 주식회사의 주식 증권 개념에서 나와 있는데 질문을 바로 얘가 하네요. 이렇게. 야, 즉흥적으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네, 이 내용을 보고 주식회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해 보시면 야.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정답. 직원이 없는 유령 회사. 정답 C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유령 회사죠. 네. 주식회사는. 아깝다 이러면서 네, 바움으로 오. 회사네요. 이렇게 하면서 복수 퀴즈 한번 더 해볼까요? 오. 이러면서 또 주식과 증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출처라는 것도 나오네요. 네, 예를 들면 주식과 증권은 뭐로 해볼까요? A. 자, A야. 난 A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신감 있게 선택하셨네요. 그래도 아직 살짝 빗나갔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 출처라는 게 있잖아요. 출처를 누르면 재밌는 게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얘가 이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잘만 활용해서 챗봇 만들면 교육자료 넣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되네요. 이 영상을 빨간 펜 선생님들이 싫어하십니다. 네. 야. 네. 그래서 이제 챗GPT 유료로 쓰시는 분들 이런 거 안 해보시면 완전 손해 보는 거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생각은 못했네. 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네네네. 맞다. 추론 오늘 모델.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니 뭐냐면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챗GPT가 유료 끊을까? 아. 이 생각을 진짜로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포5가 좀 부정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미나이가 요즘 또 성능 좋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모바일로 음성 대화 기능도 되고 해서 넘어갈까 했는데 네. 아직 좀 더 남아 있어야겠네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미나이는 더 끝내줍니다. 와, 이거 뭐 끝나질 않네.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제미나이랑 이제 챗GPT 2개 제일 많이 쓰고요. 네. 그 다음에 특화된 업무에서는 이제 젠스파크라고 하는 도구도 많이 써요. 젠스파크는 어디 놀이공원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젠스파크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그런 AI 에이전트에 특화된 서비스고 예. 어떤 업무들 특히나 이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기능이 파워포인트 만드는 걸 진짜 끝내주게 잘 만들까.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 감마라는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감마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주면 그 키워드에 대한 디자인을 잘하긴 하는데 파워포인트 만들어주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내용이 리서치를까지 딥하게 해주진 않잖아요. 예. 근데 방금 제가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드렸잖아요. 네.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PPT를 만들려고 하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리서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내용을 리서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PPT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디자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하게 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서 맨 처음 말씀하신 신입이 아니라 인턴이 아니라 그죠. 경력직. 경력직. 그런 서비스. 눈치 있는 경력직. 그런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젠스파크 화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젠스파크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니 저는 젠스파크를 아직 써본 적이 없는데 네. 김덕진 소장님이 이거 되게 끝내준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젠스파크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젠스파크 설명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요즘에 우리가 AI 그냥 뭐 챗GPT 생성형 AI 하면 그냥 뭐 엔진 만드는 파운데이션 모델 쪽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약간 서비스가 두 개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 제일 대표적으로 챗GPT라든지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는 LLM이라고 하는 모델 언어 자체를 모델. 직접 만드는 회사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챗GP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가 될 수도 메타도 있고, 있고. 뭐 아니면 그죠, 메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고. 음. 그런데 요즘에 이런 엔진들이 좋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엔진 빌려 써서 우리가 어차피 사용자들이 원하는 건 최종적인 결과지 우리가 엔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회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안드로이드 써서 더 나은 스마트폰 출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로 비슷하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OS가 있으니까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처음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하는 거나 앱스토어에 비유를 하시면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직접 거기다 올리는 게 아니라 수수료 내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림인 거죠. 카톡처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에 비유를 하냐면 자동차를 만들 때 엔진부터 만들면 좋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엔진을 만들 역량은 안 된다. 엔진을 빌려오고 그걸 잘 조립을 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엔진을 맞아요. 사오고 그걸 갖고 잘 조립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마진을 뗄 수 있잖아요. 현대차도 처음에 일본 엔진 갖다 쓰고 했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엔진 이제 서비스니까 우리가 쓴 만큼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회당 100원을 내는 서비스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나서 LLM 모델에 한 30원 줘요. 그리고 내가 70원 마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리는 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커서도 그런 회사에 가까워요. 커서 AI. 예, 커서 AI도 결국에는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어떤 UI나 UX를 잘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엔진들은 예를 들면 클로드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그걸 믹스하는 형태고. 그 참고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커서 AI란 코딩을 해주는 그쵸. 프로그래머처럼 코딩을 대신 해주는 AI인데 그거는 서승환 그죠. 대표와 함께 지난번에 저희 영상 만든 게 있으니까 네. 그거 Y3 서승환 예. 혹은 커서 AI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우리가 그 AI 검색에서 제일 많이 쓰는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녀석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퍼플렉시티도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이 자체 LLM을 만들었다고 하긴 좀 어렵고요. 어디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언어 모델 좀 섞어서 씁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뭐 챗GPT, 클로드 이런 걸 하고 실제 퍼플렉시티에 들어가도 모델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믹스, 그러니까 얘네가 만든 여러 개 섞여져 있는 모델을 갖고 최적화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무조건 이거를 뭐 특정 언어 모델을 갖다 써야 돼. 그럼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럼 퍼플렉시티는 예. 다른 그 LLM 만든 회사들한테 로열티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API 사용 비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엔진 사용을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콜을 딱 던지면 회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리튼이라고 글 써주는 네네네네. 우리나라 AI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요즘에 GD가 광고 모델 아, 하더라고요. 막 네네네네. 광고도 엄청 하고 네네. 근데 또 무료로 네네네네. 쓰라고 한대요. 네. 그러면 분명히 그 LLM을 사용하는 그 비용이 네. 나갈 거고 네. 뭔가 뭐 서버도 구축을 해야 되고 네네네. 근데 어떻게 이걸 사람들한테 무료로 쓰라고 전 되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리튼도 그렇고 뭐 웍스 AI 같은 서비스들도 그렇고 그런 서비스들도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 LLM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예를 들면 본인들이 최적화를 해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떠한 방법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효율화를 잘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졌을 때 30원이 들었다.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아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아니면 또 일부는 뭐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한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Q&A가 될 수 있지만 FAQ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개념인지 자주 하는 아시겠죠? 질문들 네, 그럼 자주 하는 질문들은 더 효율적으로 네, 그때 바로바로 맨날 돈을 내고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부 DB에 넣어놓고 그거는 우리가 항상 나오는 답변이니까 바로 주면은 금액을 아낄 수 있잖아요. AI 안 쓰고 몰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갖다 주고 뭐 컨트롤 C 컨트롤 V라기보다 DB에 최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루틴화되다 보면 어떤 자료들은 차라리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다가 넣는다든지 그럼 그런 식의 비용 효율화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자동차로 따지면은 네. 엔진은 못 만들지만 음. 엔진이랑 음. 뭐 구동계 각종 이제 사다가 잘 만들어서 연비가 훨씬 더 좋은 차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고 사용자들이 모이면 나중엔 광고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컨텐츠가 됐든지 혹은 뭐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이제 AI 기반의 캐릭터 챗이 됐다든지 그런 부가 서비스들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일단 사람 모이게 만들고 네네. 자꾸만 GD가 나와서 레이툰 너도 무료로 써봐 뭐 이러고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이제 전략이구나.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튼이 그 캐릭터 챗으로 돈을 또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캐릭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0대 20대들이 약간 이제 예전으로 치면 그 웹소설이 웹소설을 우리가 썼을 때 웹소설을 보지 내가 웹소설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상상만 하죠. 예, 근데 캐릭터 챗 서비스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캐릭터와 계속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상의 아이돌. 그렇죠. 근데 그 아이돌이 날 막 너무 사랑해. 그럴 수도 있죠. 어. 예, 근데 그런 거야. 것들을 이제 대화를 하면서 돈을 내는 해봐야겠다. 이런 서비스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타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알고 그런 쪽에서도 꽤 매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챗GPT 같은 전략이죠. 챗GPT도 무료로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쓰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가 나오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서비스 회사들이 그게 두 개를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언어 모드 엔진 자체를 만들어서 그거에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술력을 높이는 회사가 있고 그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분야. 아까처럼 아무래도 엔진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나중에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이 서비스에 최적화돼서 몰입해서 움직이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PPT를 끝내주게 만들 것처럼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MS 코파일럿 안에 윈도우, 그러니까 그 파워포인트 안에 이 PPT를 도와주는 코파일럿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이 생각처럼 좋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좀 거기서 좀 흥미로운 게 그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아시아권이 잘하더라고요. 아시아권이. 응용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젠스파크도 약간의 결을 찾아보면 원래 이게 바이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중국의 검색 회사 있잖아요. 바이두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지금은 이제 미국 국적의 회사이고 투자도 싱가포르에서 받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요즘에 되게 집중하는 거는 어차피 사람들이 회사에서 AI 쓰는 거 봤더니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거니까 그거 잘하게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회사고요. 비슷하게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펠로라는 회사들나 아니면은 요즘에 뭐 마누스 그건 중국 회사고 뭐 그런 회사 아니면은 이제 스카이웍스라고 해서 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슈가 됐던 그런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다. 예, 응용 기반의 서비스들이 본인들이 사람들이 어차피 그냥 원하는 건 내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메뉴 딸깍 했을 때 나오는 거 아니면 그냥 내용 조금만 넣어줘도 지가 PPT 잘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이거니까. 챗GPT가 임시적으로 어떤 질문, 퀴즈를 내줬는데 네. A, B, C 중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네. 그냥 A에다 내가 마우스 딸깍하고 싶은데 네. 굳이 답변으로 A 라고 생각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네. 귀찮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더 간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AI 서비스가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생길 수도 거죠. 있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에게 이런 게 위기 아닌가. 자기네들도 뭔가 거부가치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회사들이 우리의 원천 기술, 물론 로얄티를 내겠지만 원천 기술 가져다가 경쟁 서비스를 막 수백 개씩 막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저처럼 오픈 AI 이거 챗GPT 말고 딴 걸 써볼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약간 애플이 초창기에 앱스토어 만들고 했었던 전략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깔아놓고 버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기억해 보시면 이게 되게 약간 어떤 용어로도 좀 쓰였었는데 예를 들면 앱스토어가 있고 그 안에서 애플이 생각하지 못하거나 애플이 없는 신박한 앱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나중에 따라서 애플이 만드는 거예요. 공룡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의 서비스도 심리싸게 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의 앱스토어에 보거나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애플 기반의 서비스를 보면 애플에서 만든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애플 아이디어가 아니었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왓츠앱 이런 게 뜨면은 그냥 아이메시지 같은 걸로 네, 뭐 그런 형태도 부가같이 만들어버리고. 네. 그런데 또 이런 결도 있어요. 그 결국에는 보니까 이 엔진 만드는 회사가 잘하는 게 있고 결국 서비스 특화된 회사가 잘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무산되긴 했지만
오픈 AI가 윈드서프라고 하는 회사를 엄청 큰 돈에 인수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윈드서프가 뭐 하는 회사냐면 생각해 보면은 그 커서 AI처럼 AI 기반으로 코딩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냥 오픈 AI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만드는 회사의 사람들, 그 회사의 서비스를 사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진에 집중하는 회사가 지금 모든 걸 다 하는 공룡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특화가 돼 있으니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거나 그런 걸 잘하는 서비스를 붙이려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현상들이 진행이 되면 일단은 지금 에이전트 서비스가 마치 앱스토어 초창기에 앱이 진짜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 네. 그럼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 중에서 괜찮은 거 몇 개가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싸우겠죠. 앱스토어 때처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광고비도 태우고 어떨 때는 손해도 보고 막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여 년 전으로 시기를 돌려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쓸 때 신기해갖고 뭐 앱스토어 순위 보고 1위부터 10위가 다 깔아보고 다 써보고 해고 나중에는 쓸데없는 거 지우고 그 중에서 사장되는 것도 나오고 막 M&A도 일어나고 대기업이 되는 것도 나타나고 지금 딱 그 앞단계에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결국 에이전트 서비스 여러 개를 써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맞는 몇 개만 딱 특화되는 서비스로 쓰는 게 개인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고요. 일단 써보고. 네, 그렇죠.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뭐 금액 뭐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스타트업 우리가 그 앱스토어 초창기처럼 결국 거기서 투자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M&A가 되거나 아니면은 원래 베이스가 됐던 기업이 이제는 더 확장성이 생겨서 다른 데 하던 앱을 치고 나가거나 이런 현상을 우리는 그대로 볼 것 같아요. 그때처럼. 이제 초입에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궁금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게는 또 기회가 될 것인가? 왜냐면 우리는 LLM 기술이 좀 약하고 물론 이제 네이버가 한다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앱스토어나 iOS, 안드로이드 같은 거는 못 만들었지만 삼성의 뭐 바다 OS 이런 것도 다 실패를 했지만 그 위에서 또 굵직한 앱 서비스들은 또 성공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AI 씬에서도 그럼 마찬가지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약간 이런 AI 엔진이 없는 회사가 서비스를 만드는 걸 약간 비하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LLM 초창기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다 그랬어요. 그걸 이른바 AI 래퍼 서비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카카오가 야 너네 LLM도 없는데 뭐 자체적으로 뭐 한다며 잘 되겠어?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래퍼 서비스라는 게 래핑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회사가 AI 회사인 줄 알고 봤더니 AI 회사가 아니고 그 AI 엔진에 랩 씌워서 그냥 AI 회사인 척 하더라. 인테리어만 하고 있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 회사는 기술이 없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 보시면 앞서서 커서도 그렇고 윈드서프도 그렇고 그런 이제 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엔진 회사는 필요하죠. 그런데 작은 소규모의 회사가 빠르게 돈을 벌고 빠르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그런 래퍼 서비스들이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를 들면 그 회사가 M&A가 된다거나 그 회사가 다른 서비스에 인수된다거나 그런 형태들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국가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지금처럼 뭐 우리가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아니면은 뭐 소버린 AI가 됐든 그런 것들에서 실제로 엔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키워야 되는 게 제가 볼 땐 이 서비스형 AI 쪽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서비스형 AI는 짧은 시간 안에 스타트업 한두 명이서 빠르게 비즈니스를 만들고 하지만 이게 또 누가 따라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면서 계속 AI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사용성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디어가 아직은 이 AI가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것 중에 아직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AI로 뭐 하지? 하면은 그냥 다 뭐 PPT 만들고 워드하고 뭐 웹사이트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하는 AI 그럼 조금 더 있으면 뭔가 엔터테인이나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나뉘어야 하는 거죠. 엔진을 최적화하고 계속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은 그거에 되게 집중을 하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뭘 낼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카카오처럼 아니면 그 시절의 카카오 아니면 또 뭐 배달의 민족처럼 그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관점을 깰 수 있을 만한 서비스들이 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
그 메타가 계속적으로 그 초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이 초지능 연구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력들을 계속 넣고 있어요.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을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사람당 뭐 1,000억씩 주고 사온다든가 뭐 정말로 뭐 사람들의 몸값이 몇백억인, 그러니까 정말 옛날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은 말도 안 될 수준의 인력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소규모로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의 CEO한테 실제로 얼마 전에 외신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이 GPU를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너네가 말하는 초지능 연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주커버가 상당히 인상적인 얘기를 한 게 인터넷 초창기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터넷 초창기 때 우리가 인터넷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했다.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에게 뭘 해줬을까요? 이러면서 업무를 최적화하는 쪽을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엔터테인이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쪽을 잘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둘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뭔가 그 어떻게 보면은 삶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인간의 어떤 난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일을 한다거나 이쪽에만 모든 연구들이 다 집중이 돼 있다. 그런데 메타는 항상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좀 이제 소셜라이징하게 하거나 연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즐겁게 하거나 이런 컨텐츠적인 걸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이 연구팀에서 그쪽에 좀 집중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늘어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 이상의 서비스형 AI들을 좀 고민하고 움직일 수 있는 팀들이 계속 나와주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앱 서비스들이 나와준다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하나는 말씀하신 엔진을 키우고 정말 전통적인 연구자들 키워줘야 되지만 기초기술. 그뿐만 아니라 이걸 갖고 응용하고 활용하고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친구들한테도 같이 투자를 해주면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기회가 열린 셈이긴 합니다. 그렇죠. 기초 기술도 키워야 하고 응용 기술 혹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초입처럼. 네. 근데 그 젠스 파크는 언제 보는 겁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말을 계속. 재밌어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많이 배웁니다. 좋아요.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젠스파크를 갖고 간단한 거 한번 해보죠. 뭐를 해볼까요? 슬라이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만들기. 예. AI 슬라이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슬라이드를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이렇게 나오고요. 얘한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볼까요? 뭐 주식 뭐 주식을 해볼까요? 주식과 AI의 미래. 말도 안 되는 이제 되게 모호한 주제를 한번 줘볼게요. 주식과 AI 미래에 대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그렇죠? 내용들을 최대한 포함해서 컨설팅 보고서 슬라이드처럼 만들면 좋아. 뭐 이 정도만 한번 써볼까요? 네. 이 정도만 딱 두 줄을 쓰면 이제 얘가 띵킹을 하죠. 아까 말했던 추론이라는 걸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데 보시면은 심층사고 이래서 할 일 항목을 반영합니다. 6개를 지금 지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단계를 짰죠. 네. 보시면 주식과 미래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하고 트렌드를 보고 영향을 분석하고 리스크 관리 방법론이나 이런 거라고 해보겠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AI 스톡 마켓 트렌드 해서 지가 먼저 인터넷 검색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간마랑 다르게 자기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했으니까 다음으로 5번째로 이제 5개가 남았대요. 할 일이. 그래서 AI 관련 주식시장 트렌드 및 주요 기업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내용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내용들을 지가 콘텐츠를 분석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고 여기 보시면 기사 내용을 지가 서머리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씩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생각하면서 생각하듯이 하고 경력직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띵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의 미래에 대한 컨설팅 슬라이드를 만들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투자 전략과 규제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보를 수집해서 슬라이드 구성을 계획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죠.
도구를 또 뭘 쓸지를 고민을 합니다. 저 중에.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도구를 쓸까라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만들어주는 도구를 써야지라고 하고 실제로 한 단계씩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챗GPT는 누르면 뿅 하고 나왔잖아요. 네네네. 얘는 뿅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실제 비서처럼. 네, 실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걸리긴 하는데 그냥 놔두면 한 5분, 10분 두면 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저 못 기다리는데. 그래서 요즘에 좋은 점은 그러니까 AI에게 너무 많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이 바라고 있다니까요. 기대치가 이제 눈이 이만큼 그러니까,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누르면 뚝딱 나올 줄 뿅 알았는데 하고 나와야지. 제가 그럼 항상 그러거든요. 그럼 얘가 다 해주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지는 그러니까 그 속도가 막 빠르진 않는데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PPT를 만드는 속도에 비하면 꽤 빨라요. 아유, 고마운 거죠. 진짜 네. 고마운 거죠. 뭐 지금 얘가 이제 개요도 하나씩 짜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개요를 7페이지, 8페이지 저렇게 해서 지금 PPT를 만들 만한 음흠. 도구들을 다 이제 모아놓는 거잖아요. 저 친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얘가 추론을 처음에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6단계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이걸 갖고 할 거니까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구를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해서 실제 기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요약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런 기사들 얘가 이제 저 대신에 들어가서 내용을 봐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냥 그림을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실제 기사를 보고 기사를 본 다음에 이 내용을 갖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러면 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내용을 해서 이제 개요 짰고요. 개요를 짠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한 장씩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얘가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죠. 전문 리포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장씩 코드를 짜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만들 때 보면 처음에 생각을 하죠. 실제 저는 이 페이지를 자 볼게요. 생각을 보면 이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페이지 제목하고 인사이트를 좌측에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디자인 요소는 파란색 컨설팅을 맥킨지 참고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폰트는 이렇게 쓰고 그죠? 내용은 이런 걸 쓸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HTML 코드를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얘가 하나씩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만 놔두면 얘가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시간상 제가 다른 거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저거 유료예요? 네, 유료인데 무료로도 몇 번 쓸 수는 있어요.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글로벌 금융기업의 AI 에이전트 도입 사례를 찾아주고 케이스 스터디 PPT를 만들어줘 이렇게 시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얘가 쭉 생각을 해요. 쭉 생각을 한 다음에 PPT를 한번 만들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약간 도식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식만 나오면 좀 아쉽잖아요. 네. 거기다가 제가 이미지를 네가 어울리게 넣어봐라고 한 번 더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기본적으로 시키면 지금 만드는 과정도 그럴 텐데 얘가 처음에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만들던 게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좀 다르죠. 일반적인 그 우리가 이제 썼었던 PPT랑.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실제로 이미지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들어가서 좋겠는데 얘는 너무 컨설팅 보고서처럼 내용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잘 만들어 주거든요. 아까 그 맥킨지 스타일로 네, 한다고 그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작업을 저도 이제 비슷하게 시켰는데 얘한테 너가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 내용을 기반으로 어울리는 이미지까지 찾아서 만들어봐라고 한 번 더 시켰어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금융산업에 대해서 만들었으니까 이미지 검색을 하더라도 금융산업에 대한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쭉쭉 하는 걸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미지를 JP 모건을 검색을 하고 골드만삭스를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쫙쫙쫙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런 장표까지. 예. 이게 지금 젠스파크한테 시키면 그러니까 저게 콘텐츠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것까지. 네. 근데 저게 그 PPT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딴 게 굉장히 많은데 네. 비교해 봤을 때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네, 실제로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 요즘에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범용 서비스, 예를 들면 클로드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이런 PPT를 꽤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약간 디테일이나 아니 이미지 넣고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젠스파크가 좀 좋기도 한데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젠스파크 비슷한 스카이웍스라고 하는 서비스도 꽤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쓰는 사람들의 호불호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근데 네. 진짜 많아. 이 AI 에이전트라는 책에도 물론 이제 잘 나옵니다만 딱 보고 한두 번씩 이렇게 해보다가 분명히 그 중에 내가 자주 쓰는 게 나올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많이 쓰는 게 나올 거고 그 중에 또 승자가 갈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이번 책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번 책을 사셔가지고 다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여기 있는 서비스를 경험을 간접적으로 보시면서 네네네. 그 안에서 이런 변화가 있구나 생각해 보시고 한두 개 정도만 딱 골라서 해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그죠? 네. 아니 그 네. 댓글을 AI로 쓰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댓글? 댓글 예쁘게 써주시는 분 3분 뽑았어요 제가. AI 에이전트 트렌드의 활용백과 김덕진 소장님의 신간 선물해 드립니다. 댓글을 많이 AI로 사랑해 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거 저 예전에 그 뭡니까 그 네. 이거 왜 정치 댓글 막 이런 문제된 적 있잖아요. 네. 그 뭐라고 하더라? 이거 반복하는 거? 네, 매크로나 이런. 매크로 네. 매크로 그런 거는 문제되는데. 매크로는 아니고요. 예. 맥락에 어울리는 댓글도 AI가 생각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글짓기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글짓기 느낌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다 AI로 댓글 쓰시려고 이거 이대호가 이렇게 하면은 저 댓글 뽑아주더라 이런 거 이제 학습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예. 그 구글 제미나이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구글 제미나이 많이 쓴 이유가 구글이라서 그래요. 구글. 그러니까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미나이가 예전에 조금 성능이 안 좋았는데 구글이 정말 제대로 맘먹고 구글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연동하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구글 VO3라고 해서 영상 만드는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유튜브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렇고 역으로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갖고 분석을 시키거나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갖고 뭔가를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댓글을 쓰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잘하고 혹은 또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 구글에 있는 뭐 서비스들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네. 또 되게 많은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 한번 봅시다. 방금 이제 얼마 전 1시간 전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우리 박정호 교수님의 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예. 18분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이거를 갖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유튜브 영상을 제미나이한테 붙여준 다음에 이것도 이제 추론 모델인 거죠. 여기만 2.5%. 위 유튜브 영상을 실제로 보고 쓴 것 같은 댓글 샘플 10개를 실제 여기다가 댓글 아이디도 맥락에 맞게 만들고 타임 스탬프를 같이 찍어서 실제 좋은 내가 거 알려주지 마지. 본 것처럼 야, 필요하시면 편집하세요. 본 것처럼 아니, 너무 재밌어요. 본 것처럼 달아줘. 핵심은 본 것처럼. 이런 이걸 식으로. 영상 안 보고 다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물론 여기까지 보시니까 그죠. 그걸 챙겨. 그럼 얘가 유튜브를 연결하잖아요. 이게 도구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아. 유튜브를 얘가 연결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 교수님 설명 때문에 서울 아파트 구경 똘똘한 한채 영상이 왜? 야, 아니 헬리오시티 얘기한 것도 이게 보면 요게 나오잖아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누르면 타임코드 딱 그 네. 부분 헬리오시티 요게, 얘기한 여기 부분. 아, 이 부분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진짜 본 것처럼. 이거 너무 좋은 걸 알려드렸는데. 아니 왜냐면 요즘에 저희도 지금 이제 치명상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 유튜브 영상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상을 다 안 봐요. 요약해서 글로 보고 그걸 10줄로 5줄로 요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어떤 지속 시청 시간 조회수에서도 좀 타격을 받는 거죠. 광고 수익도. 그래서 근데 이게 영상으로 봐야만 내가 또 선생님한테 직접 강의를 듣듯이 와닿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축약만 해서 보면 이게 감흥도 없고 기억에도 안 남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AI 다 없애버릴까? 이런 얘기 좀 드리면 그렇지만 네. 어디까지 되는지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또 뭐 있어요? 이거를 갖고 이 다 캔버스 굶었습니다 이제 유튜버들. 링크 누르고 예. 말씀하신 대로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한 그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홈페이지를 해주세요.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영상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쓰면 제미나이가 캔버스를 누르고 나면요. 이 영상을 기반으로 무슨 코딩을 해서 페이지처럼도 만들어줘요. 지금 시작을 했죠. 저거 무슨 코딩이에요? 근데 틀리긴 했네요. 박종훈 교수라고 했네. 하여튼.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그냥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 영상에 대한 핵심 섹션을 요약을 하고 투표나 퀴즈 같은 인터랙티브 요소를 만들겠대요. 그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예? 저걸 어디다 갖다 붙이면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요? 한번 보죠. 저도 지금 그냥
생각나는 김에 써본 건데. 예. 진짜 예. 김덕진 소장님은 그냥 생각난 김에 해도 막 뚝딱뚝딱 나오니까 이거 겁나 죽겠네 이거. 예. 뭐 얘가 지금 봤더니 뭐 질문도 만들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뭐가 나왔어요. 다행히 이름을 틀. 네. 이름이 틀리면 얘한테 또 수정 박종훈이 시키시게요? 아니라 정호. 정호 교수. 네. 그러면 얘가 이거 구글 제미나이 유료 버전이죠. 구글 제미나이 유료 버전인데 무료에서도 이게 프로를 요즘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구글이 좀 요즘 무서운 게 무료 버전에서도 꽤 많은 게 됩니다. 그래서 2.5 프로 버전에서 충분히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유튜브 내용을 갖고 퀴즈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버튼 누르는 거 그런 것도 금방 만들어요. 예를 들면 자료 준 다음에 이거를 재미있게 푸는 퀴즈 서비스를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웹페이지 만들어서 퀴즈 서비스도 됩니다. 그러면 그 코딩까지 짜주니까 네. 그걸 복사해서 복사할 필요도 없고 URL이 나와요. URL. 복사할 필요도 없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만든 거를 지금 여기 이게 아니라 콘텐츠 복사가 아니라 공유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링크를 다른 사람 줬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저게 하나의 저런 페이지처럼 클릭이 되는 그렇죠. 설문지. 퀴즈도 나왔네요. 깜짝 퀴즈. 정답은 C입니다. 저는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만들었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DB에 연결된 건 아니니까 DB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페이지를 만들면 이거는 지금 그냥 만들려고 했지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영상 주고 퀴즈 페이지 만드는 거. 10개 퀴즈 정답 플러스 마이너스 맞히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실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강의를 어디서 하고 왔는데 강의 때 좀 보여드렸던 게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호사 협회여가지고 말초정맥 진짜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근거 기반 임상 간호 지침 말초정맥 주입요법이라는 건데 이 내용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2줄 쓴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갖고 공부할 수 있게 퀴즈 게임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처음에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너무 단순하니까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좀 넣어서 퀴즈 게임 만들어봐. 그랬더니 얘가 동적인 그래픽 넣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시작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정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얘가 맞추면 띠링 하고 소리도 나고, 틀리면 삥 하고 소리도 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만들고 이제 공유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진짜 할 게 많고요. 또 이것도 이제 주식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된다는 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저랑 같이 연구하는 친구가 되게 재밌게 만든 게 있어서 이 페이지 뭔지 아시죠? 마켓 오버뷰. 저거 뭐 전체적인 증시 상황.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이건데 그럼 야후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기초 선물 뭐 이런 것도 투자하시는 분 보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 맨날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 갖고 분석도 해주고 얘가 이걸 갖고 뭔가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들고 싶을 때 예전에는 내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요즘에 이런 서비스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른바 API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신 아주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오른쪽에 Yfinance라고 하는 API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 홈페이지에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만든 API를 연동만 하면 이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오게 연결해주는 거를 깃허브에 이제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있더라도 내가 코딩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에이전트 툴이나 바이브 코딩 툴들이 그런 걸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코딩에서 붙여주고. 그렇죠. 그런 걸 해주는 서비스 중에 레플릿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는데 얘한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원자재 시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방금 했었던 이 API를 붙여오고 선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오고 호출을 해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거예요. 실제 이게 이제 서비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섹션에 대한 내용을 써주고 그럼 얘가 이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동작이 되는지 체크를 해서 맨 마지막에 또 어떻게 했냐면 뉴스를 주식방송 앵커 스타일로 마지막에 또 해설하는 것까지 넣어줘요. 자, 이런 형태로 실제로 넣어주면 돌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이렇게 지금 실시간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자재 시장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저게 나만의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저도 제미나이로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레플릿이라고 하는 서비스고 레플릿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그죠? 그 API를 깃허브에 있는 걸 가져와 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코딩 툴들은 요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재 가격 현황, 시장 동향 차트, 인사이트 분석, 시장 요약, 시장 전문가 분석인데 앵커처럼 오늘 원자재 시장 동향을 분석해봐요. 강세, 투자 및 전략 조언, 원자재 최신 뉴스 이런 것들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킬 수 있느냐를 잘 보게 되면 정말로 무궁무진한 것들이 좀 나오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 와,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부가 기능을 나만의 것으로 네. 만들 수 있는. 이거 시키려면 과거에는 뭐 몇백만 원짜리 월급 주는 비서가 여러 명 있어야 됐던 건데 이제는 그냥 AI 에이전트로 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 그럼 이거 나 너무 버겁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챗GPT 안에서 원래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에이전트 모드로. 네. 이제 추론 기능만 잘 써보시고 이 모드들이 다르구나라는 것만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챗GPT에 이제 아까 에이전트 추론 기능 얘기했으니까 좀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보고서를 쓰든 뭘 하든 좀 달라요. 얘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과 시대의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챗GPT-4한테 시키면 얘는 답변을 그냥 이렇게 호로록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기계는 모방하고 인간은 창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를 챗GPT O3나 이제 여러분 22달러짜리 쓰시면 O3나 O4 미니 쓸 수 있으니까 네. 이걸로 시키면 얘는 생각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깊게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기본적으로 이 O3 모델이 좀 시간이 걸려도 생각이 깊어지니까 이거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답변의 깊이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들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임팩트 있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뭐다라고 하면 저는 태스크라는 기능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태스크 일정 관리라는 기능이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별도의 막 챗GPT 맨날 메뉴가 달라져서 네. 별도 옵션을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숨었어요 뒤에. 그래서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면 GPT로 하는 거. 네, 이것도 챗GPT로 하는 겁니다. 근데 챗GPT에서 모델을 이성 모드로 골라주셔야 돼요. O3 아니면 O4 미니 이걸 골라주신 다음에 네. 얘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뭐라 해볼까요? 매일 오후 4시마다 그죠? 매일 오후 4시마다 증시를 마감하면서 그죠? 증시를 마감하면서 오늘의 한국 주요 증시 뉴스와 임팩트 있던 이슈를 정리해주고 그죠? 또 여기에 맞게 나의 투자를 하루 종일 열심히 한 나에게 한마디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줘. 이런 식의 것들을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얘가 생각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스케줄 데일리 업데이트 뭐가 나오죠. 작업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증시 마감 뉴스 브리핑 이렇게 해서 코리안 스톡 마켓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오후 4시가 되면 이거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오후 4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매일매일 제 채팅창에 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 뜹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해놓은 거 힘이 되는 명언 10개 이런 식으로. 저걸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네,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얘가 이렇게 뿅 오고요. 나한테 이메일 보내주듯이. 이메일로도 푸시가 와요. 실제로 이메일 내 계정으로 이메일로 푸시도 오고 스마트폰으로도 알림이 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알림이 오고요. 이 챗GPT 어플로요? 네, 챗GPT 어플로 스마트폰에 알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쌓여요. 그럼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단순히 그냥 태스크가 그냥 뭐 스케줄링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진짜 할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심지어 막 이런 것도 됩니다. 오후 5시마다 오늘 가기 좋은 맛집 리스트를 골라주는데 그 중에서 너가 하나를 딱 찍어주고 그 찍어준 거가 얼마나 맛있을지에 대한 표현까지 해줘. 그래서 내가 퇴근할 때 기분 좋게 퇴근하게 해줘.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서 모드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할 게 많으니까 이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제미나이 좋다고 그랬는데 제미나이 얘기 너무 안 했으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를 그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없나요? 라고 할 때 이 네네네네네. 스마트폰 안에도 제미나이가 되게 숨어 있는 것 중에 쓰시면 당장 유용한 기능이 또 있어요. 제미나이 앱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삼성폰에서 좀 잘 돼요. 이거는 구글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잖아요. 근데 네. 안드로이드에서도 삼성폰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삼성의 앱들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제미나이가 연동이 잘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 이거는 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미나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건데 예. 제미나이에서 그 설정에 들어가면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폰을 쓰니까 삼성폰의 앱에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삼성 앱으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하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삼성 노트, 삼성 리마인더, 삼성 캘린더 이걸 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제가 앞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이 앱 밖에 있는 애들하고 연동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에 부모님께 전화드리라고 알려줘라고 이 제미나이한테 시키면 제미나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앱을 사용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 리마인더랑 구글 태스크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삼성 리마인더라는 앱이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좀 네. 편한데. 네, 근데 안 써봐가지고. 오. 근데 얘한테 리마인더가 있다고 그러길래 말로 리마인더 이렇게 했더니 얘가 앱을 권한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권한을 줬어요. 예. 그리고 났더니 얘가 부모님의 전화드리기를 알려드리면 내 리마인더에 이거를 자동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앱 자동 저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태스크는 챗 GPT한테 시켰더니 챗 GPT 앱 안에서 동작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얘는 구글 제미나이한테는 시켰더니 밖에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깔린 앱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그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일정이 엄청 복잡해서 점심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네. 그럼 제미나이한테 나 다음 주 점심 약속 잡으려고 오는데 캘린더를 네가 보고 어느 날 점심 약속 좋은지 판단을 해서 제안해서 캘린더에 등록해줘. 이런 게 이미 돼요. 판단까지요? 판단을 합니다. 판단. 점심 약속 비어 있는 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니까 재밌는데 여기 보면 야. 일단 제 정리를 해서 얘가 제 삼성 캘린더에 점심 약속을 8월 4일 날 월요일 날 12시부터 1시로 잡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면 생각을 아까 했잖아요. 과정들. 네네네네. 생각하는 과정을 한글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다음 주라고 하는 게 제가 7월 29일에 시킨 거라 다음 주라는 건 8월 4일부터 8월 8일인 것 같아요. 네. 점심 약속은 일반적으로 12시에서 1시 하니까 그때를 약속 날짜로 설정을 했고요. 캘린더를 봤는데 비어있는 걸 추천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캘린더를 제 걸 보는 거죠. 캘린더를 봤더니 저때 있는 거 도구를 실행을 해서 봤고 월요일이 8월 4일 날 12시부터 13시에 괜찮대요. 8월 5일은 라디오가 있어서 안 된대요. 8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일정이 있는데 제가 통으로 잡아놓은 거라 아직 특정 시간 12시, 13시엔 없어서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월, 수, 목, 금요일 중에 그나마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비어있는 건 월요일이라서 최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안하기로 결정을 했고 야. 그래서 지가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서 캘린더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점심 약속을 네. 성경제 플러스 끝나고.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런 것도 돼요. 나 몸이 좀 으슬으슬한 것 같은데 근처 병원 좀? 이렇게 하면 얘가 또 구글 지도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저희 집 주변을 막 찾아요.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면은 나 에어컨 쐬서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병원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랬더니 이 에어컨을 쐬는 건 내과 진료니까 그 중에서도 이 병원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막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실은 제가 이 내용은 우리 엄마한테 보내려고 한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한 다음에 실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좀 증상이 있어서 내가 찾아본 거거든. 너가 추천해준 병원이 어머니한테 왜 좋은지 정리 좀 해서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저 대신에 정성스럽게 어머니에게 보낼 문자를 대신 써줘요. 잠시만요. 저거는 제미나이 앱으로 들어가서 네. 어차피 삼성에 있는 거니까 네. 삼성 폰하고 제가 연동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제미나이가 삼성 폰에 있는 앱들을 쓰기 시작하는 메시지 거예요. 앱을 열어서 그쵸. 어머니 번호를 입력을 해서 들어간다. 네, 문자를 보내드린다. 네, 여기 정확한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얘가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보낼 메시지로 뭐 어머니 에어컨 바람 때문에 으슬으슬 춥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가까운 병원 중에 여기가 괜찮아 보이니까 시간 날 때 꼭 들러보세요라고 쓴 다음에 이거를 메시지 앱에 넣고 전송할까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내기 누르잖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한테 메시지 갑니다.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즘에 안 해요. 하도 어머니가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덕진아 이거 네가 쓴 거 맞니? 그래서 이제 스팸인 줄 아셔가지고 안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문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야. 지금은 아직 삼성 앱하고와의 연동성만 있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정말로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야 나 택시 번호 눌러 뭐 야 나 어디 가야 되니까 네가 이거 해봐. 그럼 얘가 저 대신에 앱 키고 앱 실행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카카오티 이거 열고 저기 뭐 부르는 것도 귀찮으니까 네가 그쵸. 알아서 불러봐. 그리고 또 한 5분 뒤에 가지 내려갈게.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요즘에 AI 검색 최적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한테 근처 병원을 찾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근처 병원 으슬으슬할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지가 알아서 생각을 해서 지가 병원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 선택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검색 최적화를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야 AI가 좋아할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과거에는 네이버 쇼핑이 됐든 쿠팡이 됐든 막 키워드 검색 그쵸, 유입시키려고 그 예. 키워드당 얼마짜리 막 광고도 지불하고 했는데 이제는 AI에게 어떻게 간택될 것이냐.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쇼핑도, 예약도, 아니면 앱 주문도, 병원 추천도 정말로 한 1, 2년 사이에 우리가 AI 에이전트한테 꽤 많이 시킬 줄 몰라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이트의 특징에 따라 다를 텐데 어쨌든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회사들은 AI 최적화라고 하는 AI 검색 최적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키워드에 상당히 요즘 몰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 연구들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요 실은 네. 제가 오늘 AI 에이전트 책에 있는 도구들 중에 네네네. 좀 소개 안 드린 앱이 꽤 많아요. 근데 한 소개 안 해주신 게 한 네. 50개.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한 앱이 한 10개 내외이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 또 재밌는 앱 중에 하나가 마누스라는 앱이 있거든요. 요즘 많이들 쓰시던데. 그거. 네, 근데 마누스라는 앱이 그앱 같은 거를 가볍게 만들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 사례들 데이터 분석할 때도 괜찮아서 실은 제가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걸 한번 시켜봤거든요. 예, 예, 예.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주린이들이 매일 주식 용어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라. 유튜브 화이트 스트리트 구독자를 위한 앱을 만들 거니까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퀴즈 풀이도 하게 해주고 웹 포스팅까지 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딱 가려고 하니까 다 됐네요. 얘가 쭈루루룩 해가지고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링크가 있는데 한번 보죠 뭐. 봤더니 뭔가 이렇게 주린이님 이렇게 하면서 학습하기 퀴즈 도전하기 용어 사전 이런 게 나오고요. 파기 이렇게 하면 가격 관련 용어. 저거는 콘텐츠를 지가 알아서 다 그냥 찾아서 넣은 거예요. 네, 여기 한번 과정을 한번 볼까요? 얘가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마누스가. 네, 마누스가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와이스트릿 채널을 조사를 했네요. 얘가 제가 와이스트릿 채널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와이스트릿 채널을 조사를 해서 이 링크 여기에 있는 이 와이스트릿 유튜브를 얘가 본 거예요. 네, 보고 영상 내용이 주식 용어, 거래 방법, 재무 분석 등이 있어서 얘가 클릭을 막 해봤네요. 혼자서. 예. 유튜브도 클릭해보고 와이스트릿 클릭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파일도 생성을 해서 보시면 유튜브 와이스트릿에 대해서 특징을 얘가 분석을 했네요. 주식 초보자 교육 특화하고 교육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 그걸 갖고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주식 용어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을 했고 나온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갖고 이런 식으로 러닝을 하는 컨텐츠의 구조를 만들고 퀴즈 만들 수 있는 거 만들고 UI, UX 만들고 쭉 해서 봤더니 아까처럼 앱의 형태로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면 훨씬 더 예쁘네요. 요거 아마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주린이 강의 영상을 네, 얘가 학습을 해서 퀴즈도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단계별 학습도 만들고 네, 용어 14개 이제 들어가 있고. 요거는 아무나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링크만 있으면? 네, 그럴 거예요. 네. 이 링크를 눌러서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보시기는 좋을 것 같네요. 네, 막 물렸다가 뭔지 막 익절이 뭔지 존버가 뭔지 이런 단어들 다 전문 나오네요. 용어, 주식 전문 용어도 가르쳐주고. 네. 야, 네. 이게 뚝딱뚝딱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와이스트릿 유튜브 채널 방송. 그러게 밑에 맨 밑에 있네요. 네, 여기까지 딱 있네요. 좋은 서비스입니다. 훌륭합니다. 네. 거의 진짜 숨가쁩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네, 김덕진 소장님의 다음 출연 때는 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책 쓴 겁니다. 그러게. 저도 그래서 힘들어요. 와, AI 에이전트 트렌드의 활용백과 이 책 내용을 네.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와, 네. 오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